정말 큰일 났다. 첨단 기술이 줄줄 샌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년 새 첨단 기술 수출 증가율입니다. 엄청납니다. 272.7%예요. 배수로 따지면 지금 4배라는 뜻인가요? 3.7배니까 4배라는 뜻이 되나요?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2018년에 첨단 기술이 수출의 승인을 받고 혹은 실제로 수리가 된 게 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82건이. 아니 열심히 기술 개발해 놨는데 이게 해외로 수출한다고 이야기하니 이거야말로 우리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수순이잖아요. 2019년에도 64건이나 됐고요. 2020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43건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72건이 됐고요. 2022년 작년에는 82건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출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해외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해외 기업과 합작해서 짓든 아니면 단독해서 해외 공장을 짓든 지금 해외에다가 공장을 같이 지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도 함께 나간다는 뜻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요. 이게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지을 때는 정부의 허가를 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출이 안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정부의 허가를 받은 쪽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미국에 엄청나게 나갔죠.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해외 기업과 합작과 협력을 하는 거고요. 해외 공장과 연구센터를 설립을 한 다음에 현지 인력을 또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현지 인력을 채용을 하면 그 인력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지 인프라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합작을 하면 제조 노하우나 공급망 정보를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이 유대관계,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리쇼링 정책이 계속 겉돌면요. 우리의 첨단 기술은 쭉쭉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면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죠. 이게 2022년만 보더라도 21건이나 나갔습니다. 전기전자는 13건이 나갔고요. 철강은 3건, 자동차 철도도 5건, 정보통신은 1건이에요. 디스플레이는 3건이고 조선은 7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국가 핵심 기술이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 합작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는 이게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국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쳐놨던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들 빨리빨리 복원을 하고요. 기업들에게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별로 봤을 때 실제로 진짜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23건이나 됩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20건인 게 비하면 굉장히 많죠. 베트남으로도 6건이나 빠져나가고요. 차제에 국가 핵심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국가 핵심 기술을 잘못 관리하면요, 여러 나라에 우리가 그동안 애써 모았던 기술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재빨리 경제개혁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너무 늦어진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해외에다 공장을 세우는 게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공장을 주로 세운단 말입니다. 이거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정부가 말입니다, 해외 공장을 세운다는 기업에게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승인을 안 해준다면 국내에서 공장을 짓도록 아주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줘야 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요, 대한민국이 이게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작은 단서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데요. 바로 이 단서, 첨단 기술이 줄줄 샌다는 단서, 이것은 어쩌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줄줄 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대로 된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 또 한 번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